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주 눈에 띄는 소식이 있죠. 바로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범죄 사건인데요. 오늘 리뷰 Y에서는 무너진 마약 청정국의 현실을 다룬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더 재밌게 뉴스를 보는 방법, 유튜브 채널 와슈 속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관심이 집중된 이번 주 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목소리로 채워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YTN의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죠. 탐사보고서 기록이 큰 상을 받았습니다. 암호화폐의 몰락 과정을 담은 마이너스 99.99 폭락의 이유 편이 방심위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코인 열풍의 이면을 담은 기록, YTN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관심 가지고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께서 꼽아주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지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마약 거래가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고 구입도 손쉬워지면서 국적과 연령 구분 없이 마약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약 범죄도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해 경종을 울리고 있고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언론의 관심도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리뷰 Y에서는 마약 범죄 보도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많이 연루되기도 했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사실 경찰이나 검찰 이런 사법기관들이 특히 정권 초기에 범죄와의 전쟁을 강조하면서 조직폭력 범죄나 마약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에 이처럼 마약 사범 관련 범죄 보도가 적지 않았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과거 기사를 좀 제가 찾아봤는데 연예인은 물론 주부 학생까지 일상으로 마약이 파고들었다. 이런 보도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다만 요즘은 SNS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도 마약류를 쉽게 들여올 수 있고 대마를 합법화하는 나라들도 줄줄이 많아지면서 마약류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 빚어지다 보니까 관련 보도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도량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도할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송법 체계는 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 방송심의규정 38조에 약물과 범죄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약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마약 관련된 정확한 현황부터 명확하게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TN의 9월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경이 적발한 마약류 관련 사건은 2017년에 60건에서 지난해 518건, 올해는 8월 기준으로 844건으로 최근에 5년 사이에 1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때 언론이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도 보여지는데요. 마약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 마약 관련 범죄는 음성적으로 행해져서 더욱 자극적인 소재로 또 특히 유명인이나 연예인들과 결합이 되었을 때는 화제성 이슈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예. 따라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가십성 보도로 다루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력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일수록 생각보다 쉽게 마약 관련 정보와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이러한 관점에서 YTN의 최근 마약 보도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YTN이 마약 관련 보도 어떻게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평가원님 설명해 주시죠. 네, YTN은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마약 범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했는데요. 기자도 30초 만에 찾았다. 일상에 침투한 마약 유통망 보도는
실제 기자가 SNS를 통해서 마약 유통망에 어렵지 않게 접근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YTN은 선정적으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YTN의 이번 보도는 인터넷 검색 화면이나 은어가 들어간 대화 내용을 전면 모자이크했습니다. 예. 이렇게 명확하게 모자이크를 하더라도 문제의식은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좋은 사례입니다. 자극적인 화면 대신에 검찰의 마약류 압수량이나 마약 사범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통계치를 활용함으로써 마약이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 기사를 취재한 기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서 보도를 한 것 같거든요. 네, 같은 맥락에서 허브차 둔갑한 마약, 충북경찰청 태국인 2명 검거, 국제우편 박스에서 우수수, 박스 속에는 상상 초월 보도도 보면 반입 방법에 대한 묘사를 최소화하고 밀반입에 사용된 물품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때로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책 없이 마약을 구하는 방법, 거래에 사용되는 수단과 도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은 알 권리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YTN 보도는 마약 거래의 단서들을 필요 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도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약의 일상에 확산된 실태나 밀거래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심각성을 전해준 좋은 사례라 생각됩니다. 예, 저 평가원님의 칭찬에 이어서 신중한 보도 태도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준 긍정적 보도 사례를 저도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배우 이상보 씨 관련 보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네. 자극성과 화제성만을 추구하는 마약 관련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서 YTN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준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화제성 경쟁을 하느라고 용의자에 대한 인권 보도 준칙이 무시되는 것은 물론 추측성 허위 보도까지 난무하던 보도 환경 속에서 YTN이 반론을 반영하고 끝까지 사건 추이를 추적 보도한 점은 매우 의미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사실 확인하는 건 기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사실 언론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최근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이런 당연한 일이 평가받는다는 것도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 당사자를 직접 만나서 취재하고 입장을 듣고 또 그 주장을 다시 검증하는 게 사실 취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 포털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다른 언론 기사를 무분별하게 베끼는 행태가 만연하면서 사실 이런 기본이 무시되곤 하는데요. 이번 YTN의 취재와 보도는 언론의 기본을 지켰다는 점에서 굉장히 칭찬하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또 우리가 거대 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파헤치고 취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의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건 역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유독 칭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 다음 분석 이어가 주시죠. 예, 개선점을 날카롭게 짚는 것도 뭐 비평의 역할이지만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것도 비평의 역할입니다. 미디어의 사회화 기능, 이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미디어가 갖는 누적적이면서도 강력한 기능 중에 한 가지는 사회유산 전수의 기능입니다. 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와 또 나쁘다고 여기는 가치를 공유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명백한 범죄나 사회에서 지탄받는 부도덕한 행위의 심각성을 전달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수용자들이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도 담당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음성적인 곳에서 은밀하게 자행되는 마약과 금지 약물 오남용 문제는 나는 딱 한 번 호기심에 접근하는 것이니까 발각되지 않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양심과 경각심에 호소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좋은 보도들이 있어서 저도 비평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 SNS 통한 마약 판매, 광고글 4,124건 적발 보도였는데요. 현대인이 접근하기 쉬운 SNS에서 은어를 사용을 해도 그렇게 접근을 해도 단속에 반드시 걸린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주어서 경각심을 높여준 좋은 보도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취재 N팩트, 살 빼려고 마약류 식욕 억제제 불법 거래한 10대들 보도에 주목했는데요. 네.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식욕 억제제죠. 이 마약에 접근하는 10대를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지 않고 왜 이렇게 10대들이 나비약에 접근하게 되는지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을 살펴본 좋은 보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 유관기관과 학교의 협력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을 진행할 것, 식욕 억제제를 오남용하는 병원들을 단속할 것 등의 YTN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앞장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최근에 마약 관련된 대담들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뉴스라이더 마약범 한 해에 1만 6천 명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의 보도는 마약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네. 가상화폐나 다크웹 등을 통해서 거래 방법이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 상황, 그에 반해 수사는 잠입수사 수준의 이전 방식을 고수해 달라지는 수법을 못 따라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내용일 텐데요. 이렇게 범죄 발생과 제도, 사회 시스템의 상관관계를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범죄를 진단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보도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YTN 마약 관련 대담 중에서 가장 정보성도 있고 유익한 보도로 뉴스큐 인터넷 SNS가 마약 거래 온상 대책 없나 대담을 꼽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현실감 있게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임을 각성시켜준 보도였다.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통계치를 보면 마약에 접하는 연령층이 낮아져서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또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쉽게 마약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쉽게 호기심과 유혹에 빠질 수 있게 한다라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보도였습니다. 마약 사범은 범죄자임과 동시에 관리가 필요한 질환자로 인식해서 치료와 재활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대안 제시까지 완벽하게 보여주신 좋은 대담이라고 봤습니다. 네, 아쉬웠던 대담도 있네요. 예, 기획과 편성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대담도 보였습니다. 더 뉴스, 돈 스파이크 마약 투약 혐의 구속, 일상 침투한 마약, 실태는? 이라는 대담이었는데요. 약 20여 년 동안 마약 수사 팀장으로 활동해 오신 윤흥희 한성대학교 마약 알코올학과 교수님께서 출연하셔서요. 현재 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의 종류, 또 중독의 심각성을 설명해 주신 아주 정보성이 높은 대담이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마약 범죄와 중독자를 오랫동안 접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려가 되는 몇 가지 발언과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예를 들면 약물류를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신 부분도 있었고요. 또 단순하게 뭐 1회 투약했을 경우에는 뭐 큰 증상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대담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자칫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됐습니다. 예. 현장 전문가가 방송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민감한 사항에 대한 현장 전문 패널들을 섭외하실 때에는 제작진과 패널 간의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런 내용을 다룰 때 항상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사실 범죄 관련 보도 늘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고, 앞서 또 지적하신 것처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취재진이나 제작자들이 늘 염두에 두고 전문가 대담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리뷰 Y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마약 범죄 보도, 개인의 일탈 뒤 사회 구조 문제 짚어야.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마약 범죄 보도, 범죄 현황과 개별적 사건의 상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YTN이 앞장서서 마약 범죄 증가의 사회 구조적 원인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지적해 주십시오. 나아가 사회 안전망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감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게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시키는 언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사이렌 울리고 안전 경로 모색할 때. 지금까지 마약 관련 이슈는 정치, 사회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화제성 있는 유명인의 가십성 보도나 아주 단순 사건, 사고 보도로 다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마약 중독, 유혹 방식의 심각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우리 사회가 함께 모방 범죄와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YTN이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 길을 여는데 앞장서 주시고 공론장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 Y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콘텐츠 제작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기를 몰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유튜브 채널 왓슈를 제작하고 있는 영상기획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 제작의 비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어려운 이슈는 쉽게, 지루한 이슈는 재밌게 보는 방법 없을까요? YTN 영상기획팀의 야심작 유튜브 채널 왓슈에서 이슈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치 이슈는 물론 스포츠, 게임까지 다양한 영상이 제작된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왓슈, 콘텐츠 추천 좀 해주세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추천하기 어려우세요? 저희 왓슈 영상은 하나하나가 다 재밌고 유익하거든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영상기획팀 온승원 영상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규 기자께서 출연을 해주셨을 때 영상기획팀에서 만들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죠. 왓슈에 대해서 살짝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보기라서 아쉬웠거든요.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아, 네. 지난번에 이규 선배께서 자세히 설명을 못 해주신 부분도 있어서 아쉬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때 이규 기자께서 출연을 한 다음에 바로 구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 왓슈가 어떤 채널이고 어떤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왓슈는 세상의 모든 영상이 올라와요. 그래서 국내외 이슈라든가 축구 같은 스포츠나 아니면 게임 산업 관련한 콘텐츠, 그리고 유튜버에 관한 콘텐츠도 제작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뉴스 전문 채널에서 만드는 유튜브 채널 뭔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왓슈가 좀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보통 뉴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에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뭔가 자기 자신의 일상과는 좀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좀 뉴스를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저희 부서 기자들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만드는 콘텐츠들도 있어서 네. 관심 있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좀 조회수가 잘 나오는 뭐 힘이 좀 나게 해주는 그런 효자 콘텐츠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스포츠 관련된 축구 영상을 유튜브 상에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주 올리고 있는 게임 관련 콘텐츠를 올릴 때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나 게임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구독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좀 어리고 이렇게 남성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세요. 아, 맞나요? 네, 저희가 유튜브 채널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20, 30대 남성분들이 거의 9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좀 다양한 시청자층을 모으고 싶었던 열망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연령이나 성별 분들에게도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우리 왓슈 구독자분들의 특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피드백을 되게 솔직하게 해주세요. 그럼 이런 피드백들을 영상 제작하실 때 많이 참고하시겠어요? 그쵸. 아무래도 저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저희도 사실 유튜브 채널이란 거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반응이 되게 더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눈길이 가고 신경을 써서 영상 제작에 참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YTN 뉴스에도 방송이 되고 또 왓슈에도 업로드되는 영상도 있고 유튜브 전용 콘텐츠까지 같이 제작을 하고 계신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가장 다른 점은 다루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저연령이시고 다양한 시청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눈길을 조금 더 끌 수 있는 소재나 영상미를 좀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막이라든가 그래픽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유튜브에 게시할 때 같이 올라가게 되는 썸네일이나 제목,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게 썸네일이라든지 말씀하신 자막이라든지 그래픽 제작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항상 어려워요. 항상 어려워서 네. 어떻게 보면은 썸네일이라든가 그래픽, 자막 모두 시청자분들의 보는 재미를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존의 기자들이 하던 기사 쓰는 일이나 어떤 취재를 하는 일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유튜브라고 하면은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우리 유튜브 채널 와슈 많이 봐달라고 시청자분들께 홍보 한 말씀 해주세요. 홍보요?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싶지만 뉴스를 챙겨보는 시간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와슈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주황색 채널이 뜰 거예요. 그러면 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고 피드백 주시거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 주변 사람들한테 꼭 추천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또 유튜브 보니까 긴터뷰라고 인터뷰가 좀 길게 나오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사실 긴터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취재한 인터뷰이분들이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나간 멘트들도 있지만, 사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세요.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근데 방송에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아쉽거나 좀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하기에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인터뷰들을 좀 길게 엮어서 저희가 영상으로 올리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힘들게 인터뷰 섭외까지 해서 해온 거를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반응이 오면은 저희도 뿌듯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넘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작했던 영상들이 이제 이슈도 되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았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최근에 제작했던 마약 범죄 관련 영상인데, 저희가 평소에 마약류 사범을 만나보기도 힘들고 마약 하면은 뭔가 저희랑 되게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분의 마약 중독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일상과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약이라는 무서움이 특정 계층이나 어떤 특정 분야의 사람들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네, 영상을 제작할 때 그 속에 메시지도 담겨 있을 텐데 내 영상에 담긴 나만의 시선이나 포인트가 있다면요? 저는 뉴스 영상을 제작할 때 제 생각, 기자의 생각을 가장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객관성을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객관성과 설득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 가장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저희 기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이슈나 사건의 당사자들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뉴스 영상에서 국한된 말씀이지만 뉴스 영상을 제작할 때는 현장에 계신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중요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 이슈 혹은 포인트를 살려서 만들어보고 싶은 주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네.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취재부에 있을 때는 장애인분들이나 좀 불우이웃분들의 겪는 어떤 고충들을 많이 전달한 기억이 있고 굉장히 뿌듯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있어서는 항상 소외되는 그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기자로서 한 가지의 큰 임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 와슈에서 만드는 좀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이 구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보다도 무엇보다 100만 구독자를 빨리 좀 달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구독자로서 앞으로 계속 응원하고 있을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을 통해 방송된 다양한 소식을 시청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이번 주 YTN을 뜨겁게 달군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입니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고 심야 호출료를 높이는 등 택시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심야 택시난 해결에 나섰습니다. 한밤 택시 잡기 전쟁이 주는 불편함이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고위 당정회의 뒤 국민의힘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국내외 여러 자동차의 시동 꺼짐 문제, YT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소나타에서도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에 사는 강수웅 씨는 지난 5월 3,000km 정도 주행한 소나타 차량을 몰다가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연비 향상을 위해 정차 때 시동이 잠시 꺼지는 이른바 스톱앤고 기능을 켜놨는데 멈췄다 출발하려 하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이후 완전히 꺼진 겁니다. 그래도 증상을 못 잡는 게 큰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직결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스탑앤고 기능을 사용한 채로 정차 중이었었고 다시 재출발했을 때 시동 꺼짐 증상이 발생이 되었고요. 현대자동차는 자체 조사 결과 시동 꺼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엔진의 회전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던 것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고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배우나 가수, 아이돌 그룹이 다른 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인이라는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나 기술이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된다는 이야기는 절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변화가 더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코리안 디아스포라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용설란의 품종 중 하나인 헤네켄의 스페인어 발음 에네켄을 애니깽으로 알아들었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먼저 화면에 담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멕시코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높은 임금과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는 신문기사를 믿고 고향을 떠났지만 약속된 조건에 비해 훨씬 좋지 못한 환경에서 노동을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권이 상실되어 멕시코로 이주한 한국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없었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 높은 생활 물가 등으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해 결국 멕시코에서 반강제적으로 정착해야 했다는 내용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시에 2017년부터 대한민국로로 명명된 거리가 있으며 중심지에 제물포 거리가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특히 한국인 이주 노동자가 술을 마시면 제물포라고 구슬프게 외치던 것이 유래가 되어 제물포 술집이 생기고 현재의 제물포 거리가 조성되었다는 내용은 당시 이주를 했던 한국인들의 애환을 보여준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로 힘겹고 고달픈 형편이었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 자금을 보탰다는 내용은 현재의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했던 선조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며 가슴 먹먹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쿠바로까지 이주한 한인들의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강제적인 이주의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각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이주민의 후손들의 모습도 담겼는데요. 외모에서는 한국인임을 알아보기 힘들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뿌리를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뿌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과 문화 등을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꿈에서는 저마다의 이유로 우리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의 모습이 다루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획과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의미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의 목소리로 YTN을 더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소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